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만금 입주기업에게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100%가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만금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 문화재 야행이 백제 왕궁은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야행은 오늘 9일까지 왕복리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칩니다. 특히 지난해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갈등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올해는 차 없는 축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직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만금 입주기업에게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투자 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최근 새만금 산단 입주 계약이 폭증하고 있어 상승세가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6일 새만금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6월 말부터 법인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3년은 100%, 그 후 2년은 50%입니다. 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문화로 업종이 제한됐지만 새만금은 제조업을 포함해 연구개발, 관광, 신재생 에너지업 등 56개가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적합하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하는데요. 지정된 후에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면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투자 유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새만금 산단과 기업이 맺은 입주 계약은 모두 54건. 이 중 25건이 지난해와 올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만에 투자 협약 기준으로 1조 7,639억 원을 유치해 작년 한 해 투자 금액인 1조 1,85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의 투자진흥 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런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할 통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취득 재산세 75% 감면 혜택 등을 추가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시가 모두 1,860억 원을 투입해 120개 사업을 추진해 1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일자리 추진 대책에 따르면 올해 고용률인 62.6%, 일자리는 18,013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위드로컬 청년 창업과 청년 취업 박람회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는 22개 사업에 178억 원이 쓰여집니다. 또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는 16개 사업에 걸쳐 721억 원이 투입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는 18개 사업, 233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공공 분야 직접 일자리 창출에는 80개 사업에 729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보유 한도 제한에 따라 군산 지역사랑 상품권 1인당 보유 금액 한도를 다음 달부터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립니다. 군산 시민이 매달 구입할 수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으로 이전과 같지만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같이 축소된 겁니다. 군산시는 편법 할인 등 상품권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맥주를 생산합니다. 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에서 주한 미대사관과 기념 맥주 생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에서 군산 메가로 만든 맥주를 시음한 대사관 측이 제안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동맹 기념 맥주는 미국산 홉과 군산 메가를 혼합해 생산돼 주한 미대사관의 다양한 행사에 쓰이게 됩니다.
한편 시는 또 신세계 L&B 측과 군산 메가를 사용한 위스키 양조를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 분양 경기가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북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93.3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7.6포인트가 껑충 뛰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의 전국 평균은 85.2, 수도권을 제외한 도지역 평균은 86.4에 불과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속에 분양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내 농생명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반 구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푸드테크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생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 식품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술 실증과 산업화 등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은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익산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 교육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늘 배움터가 운영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곳에 그쳤던 우리 동네 늘 배움터 신청이 올해는 45곳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달 10일부터 18개 지역을 순회하며 평생학습 교육 신청을 마친 750여 명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83개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늘 배움터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일부 농산물은 최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등 3개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최저 가격 보장 신청을 받습니다. 최저 가격 보장제는 추락이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전라북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까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전 시군의 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건고추는 정부가 지원하는 진안과 임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도내 다자녀 가구도 우유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게도 우유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살에서 18살까지 1,300여 명입니다. 우유 바우처는 월 15,000원 상당의 전자카드로 지급되며 거주지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가공유와 발효유, 치즈 등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운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지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이 20대 대선에서는 14.4%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의 득표율을 얻으며 도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며 전북 선거를 총괄한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만금 잼버리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7년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데 기여한 반 전 총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위원장은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내외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새만금 야영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국 47개 문화재 야행 중 가장 먼저 익산 야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익산 야행은 백제 왕궁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로 오는 9일까지 왕궁리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행사 때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갈등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올해부터는 차 없는 축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15분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봄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익산 야행이 왕궁리 유적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47개 문화재 야행 중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올해 익산 야행은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만큼 방문객들은 화려한 야간 경관을 갖춘 1400년 전 백제왕궁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백제왕궁 등을 활용한 8가지 야간 테마에 맞춰 공연과 체험, 전시 등 3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야행 특별전과 젊은 층을 겨냥한 인생 네컷, 왕궁리 5층 서탑의 탑돌이, 백제 문양 등을 활용한 장식품 만들기 등입니다. 특히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야간 경관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백제 왕궁 등 역사 유적물부터 왕궁 후원까지 야간 경관구역이 확장됐습니다. 이번 2023 익산 문화재 야행은 30여 개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과 탑돌이, 소원 등을 연계한 해설 프로그램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관람객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난해 치러진 익산 야행의 전체 관람객은 2만 4천여 명. 이 중 79%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까지 방문객 차량이 몰리면서 주차 갈등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행사는 차 없는 축제로 운영됩니다. 행사장 내에 있던 방문객 주차장은 사라졌고 팔봉 공설운동장과 서동공원 등 축제 장소와 떨어진 4곳에 방문객 주차장이 마련됐습니다. 대신에 행사장부터 익산역과 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셔틀 순환버스가 15분마다 운행됩니다. 익산 문화재 야행은 차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공설운동장, 서동공원, 익산고, 미륵사지 주차장을 메인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15분마다 셔틀버스로 행사장까지 운영됩니다. 해마다 전국 우수 야행으로 선정됐던 익산 문화재 야행. 당초 계획과 달리 벚꽃 개화 시기를 벗어나 열리게 됐지만 봄밤을 화려하게 비추는 백제 역사 유적지의 야간 경관은 방문객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도내 동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남원과 순창,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등입니다. 하지만 전주와 군산, 익산 등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올 들어 2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도내 500여 개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됐습니다. 또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내역을 보면 헬스장 관련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피해가 1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계약 불이행과 서비스 불만, 불친절 순이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현금 이벤트를 내세워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한 이후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는 위약금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군산 세아베스틸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갖고 노동자 건강권 악화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노동시간 확대, 건설 노동자 탄압, 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35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9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5명입니다. 전주가 199명, 군산 61명, 익산 70명 등입니다. 전북도 체육회가 전북 체육을 빛낼 선수 11명을 월드스타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엔 익상 1위 중동 학생인 최명진 육상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선정된 선수는 테니스 조세혁, 골프 안혜천, 수영 이서아, 스키 최태희, 당구 김민준, 바이애슬론 박유진, 배드민턴 이민재, 빙상 정유나, 소프트테니스 박연화, 유도 선에스더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은 최근까지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도체육회는 설명했습니다. 익산 금마농협이 조합원 자녀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마농협에 따르면 올해 조합원 자녀 장학금으로 모두 24명에게 1,9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장학사업은 조합원들의 학비 부담 완화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550명에게 2억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과거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이름난 게 복순이를 학대한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 신고가 도내에서 매일 5건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년간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하는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 신고가 9,741건 접수됐다며 이는 하루 평균 5건씩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드제로는 아동범죄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등에 해당할 때 발령되며 112 신고 대응 체계 중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로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날 중앙선관위 앞에서 살인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장 사고는 투표소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선관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선관위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익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오늘 익산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익산 제일커피 바리스타 학원, 전북 제과 직업전문학교 등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원광대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익산의 지역 문화를 알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원광대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미륵사지 박물관과 보석박물관 일대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K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군산과 익산 지역 지역계 고등학교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과정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 전공 과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내 31개 학교에서 105개 과정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체험 과정을 보면 군산 기계공고 기계 시스템 제어의 우드 트레이 만들기와 원광보건고 반려동물과의 도그워커 직업 체험, 전주 생명과학고 스마트팜 학과의 스마트 화분 만들기 등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오는 14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농협조합원 한마음 대축제가 오는 13일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익산농협은 올해로 2번째 조합원 한마음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김병옥 조합장 취임사와 조합원 노래자랑, 인기가수 초청 공연 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한편 익산농협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9억 7천여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예술관이 오는 13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들을 군산 시립교향악단 이명근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22일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가족 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를 공연합니다. 예약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1인당 최대 5매까지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내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